안녕하세요. 감전된 한라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대수 이론 두 번째 시간으로 논리식 연산을 할 때 꼭 필수로 알아야 하는 핵심 법칙을 4가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처럼 모든 법칙을 다 유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에 이 유도 과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이 각각의 법칙들을 입력의 0과 1을 대입하시면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실전에 필요한 법칙들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법칙들 이름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교환 법칙, 두 번째는 결합 법칙, 세 번째는 분배 법칙, 마지막 네 번째는 드모르간의 정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환 법칙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무언가 교환이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실제로 덧셈에서 입력 변수가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a 플러스 b를 것과 b 플러스 a라는 것이 같다는 결론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입력의 00부터 01, 10, 11 순서로 다 대입을 해보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 결과가 같다는 우리가 최종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A와 B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즉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만 우리가 주로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덧셈뿐만 아니라 곱셈에서도 우리가 성립을 하는데요. 교환 법칙을 곱셈에서 적용시켜보면 A와 B를 곱한 것과 아니면 B를 먼저 작성하는 거죠. 즉 A, B나 BA나 결국에 같다. 이것만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결합 법칙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는 입력 변수를 최소 3개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덧셈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데 여기에 A 플러스 B에 괄호가 씌워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괄호의 의미는요, 우리가 수학 계산할 때와 똑같아요. 우리가 논리 연산을 할 때도 이 괄호가 씌워져 있다면 A 플러스 B를 먼저 하고 나중에 C를 더하라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 계산 결과나 아니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즉 B 플러스 C의 괄호가 씌워져 있죠. 이번에는 이렇게 B 플러스 C를 먼저 계산을 하고 A를 나중에 더하나, 아니면 왼쪽처럼 A 플러스 B를 먼저 하고 C를 더하나 상관이 없다. 즉 결론이 똑같다. 이것이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사실상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괄호를 다 벗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도 우리가 교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A 플러스 C 플러스 B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 플러스 C를 먼저 더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B를 더하거나, 아니면 C 플러스 B를 먼저 더하고 A를 나중에 더하거나, 다 우리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다 한꺼번에 사용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일단 핵심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고, 곱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와 B와 C를 다 곱하긴 하는데 A와 B의 곱셈에 우리가 이렇게 괄호가 씌워져 있는 경우와 A 곱하기 괄호 B 곱하기 C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마찬가지로 A, B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거나, 아니면 우측처럼 B와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나 결론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A 곱하기 B 곱하기 C라고 작성해도 어떠한 것을 먼저 곱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다. 참고해 주시고 결합 법칙의 식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분배 법칙에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우선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A 곱하기 괄호 B 플러스 C의 꼴이라고 볼게요. 이때 곱셈 기호는 물론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하기도 하냐면 A, B 플러스 C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 왼쪽의 식을 어떻게 똑같은 어떠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냐?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 계산을 할 때와 똑같습니다. 즉 이렇게 분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좌측의 식과 우측의 식이 아예 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곱셈 기호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AB
플러스 AC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첫 번째 케이스는요, 우리가 수학 계산을 할 때와 똑같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가져가시는데요. 이 두 번째가 조금 헷갈립니다. 이 친구는 A 플러스 B 곱하기 C의 꼴인데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하시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는 논리 연산을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둘 다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친구였어요. 물론 원리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논리 연산에서만 우리가 성립하는 친구예요. 즉 우리가 수학 계산을 할 때 예를 들면 2 플러스 3 곱하기 5라고 할게요. 이 친구를 위에처럼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3 그리고 곱하기 2 플러스 5가 같다는 말인데 이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성립하지도 않고 이 좌측의 식을 먼저 계산해보면 3 곱하기 5를 먼저 했을 때 15가 되고 이 친구의 2를 더하면 결국엔 17이 나옵니다. 근데 우측의 식은요 2 플러스 3은 5죠. 그리고 5 곱하기 2 플러스 5는 7이기 때문에 35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친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학 계산을 할 때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별도로 논리 연산에서만 적용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기억을 꼭 잘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이 우리가 논리식 연산, 즉 논리식을 간소화할 때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서 꼭 익숙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치 이 플러스가 분배되는 것 같이 A 플러스 B 그리고 A 플러스 C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들 사이에는 이렇게 곱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연상시켜 주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왜 성립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ABC를 000 뭐 차례대로 001 이렇게 쭉 0과 1을 다 조합을 해본 결과 그래서 마지막엔 111까지 가겠죠. 우리가 A도 0과 1을 대입할 수 있고 B도 0과 1을 대입할 수 있고 C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즉 좌측의 식을요 8가지 경우의 수, 즉 0부터 1까지 다 대입을 한 결과나 아니면 우측의 식에서 마찬가지로 이 000부터 111까지 다 대입을 해봤더니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모르간 정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쪼개보면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4가지를 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없고 2개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다른 2개도 우리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 2가지만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전체 바가 씌워진 경우 어떠한 것과 같냐? A 바 곱하기 B 바와 같다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나오는 과정도 우리가 다 00, 01, 10, 11을 대입하면 나올 수 있는 결과이고 우리는 이 최종식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을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우리끼리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A 플러스 B의 전체 바가 씌워져 있는데 이 바를 편의상 지붕이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지붕을 쪼갠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붕을 쪼갰을 때 이 안에 있는 합이 곱으로 바뀝니다. 쉽죠? 그럼 반대로 이 드모르간 정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유자재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지붕을 2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합치는 거죠. 즉 지붕을 합칠 때도 역시 이 곱이 합으로 바뀝니다. 즉 우리가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붕을 쪼개든 간에 합치든 간에 아니면 합치든 간에 우리가 그 아래에 있는 즉 지붕 아래에 있는 곱셈과 이 덧셈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즉 우리가 곱을 플러스로 아니면 플러스가 있었다면 곱으로 바꿔주시는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드모르간 정리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두 번째 식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 곱하기 B의 전체 바가 씌워져 있는 경우는 뭐와 같냐? A 바 플러스 B 바와 같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암기 팁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A 곱하기 B의 지붕이 씌워져 있죠. 즉 이 지붕을 2개로 쪼개면 이 안에 있는 곱이 반대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우측에서 왼쪽으로 한번 적용을 똑같이 시켜봤을 때도 지붕을 합쳤을 때 플러스가 곱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로 챙겨가실 부분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이해를 하셨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작성해 볼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1번과 2번을 토대로 어떠한 예제를 푼다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A바 곱하기 B바의 전체 바가 씌워진 경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번 직접 드모르간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본다고 접근을 해볼게요. 이 전체 지붕을 쪼갭니다. 쪼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친구가 여러분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지붕을 쪼갰을 때 A면 A, B면 B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붕 아래에 있는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여기는 A바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A바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붕 아래에 있는 친구는 B가 아니라 B바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B바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시켜보면 지붕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갰어요. 근데 지붕 아래에 있던 친구들이 A바와 B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곱셈이기 때문에 여기를 플러스로 반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식이 지금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 깔끔하게 A 바의 바 또 플러스 B의 바의 바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두 번 반대로 된 거죠. 즉 이중부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즉 A의 반대의 반대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 아닌가요, 여러분? 즉 A의 반대의 반대는 A가 나와요. 이 식은 A. 그리고 B의 바바 역시도 B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세 번째 A바 곱하기 B바의 전체 바는 이러한 최종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용해서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드모르간 정리해서 이 두 개만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우리가 A바 플러스 B바의 전체 바가 씌워진 경우입니다. 이것도 지붕을 쪼개는 거예요. 지붕을 쪼개고 쪼갰을 때 물론 이 플러스는 여기에 곱셈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지붕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A바 그리고 B바였습니다. 이러한 친구들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A바 그리고 여기는 B바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다른 것도 마저 작성을 해보면 지붕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곱셈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것도 깔끔하게 작성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A 바의 바 곱하기 B의 바의 바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사라진다. 즉 여기서는 A 곱하기 B로 마지막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 3번과 4번은 우리가 그냥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고 우리가 결국에 드모르간 정리에서는 1번, 2번을 중점적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론 1편에서부터 다룬 내용들 중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 위주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 영상 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기출편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